16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우리은행 정기적금으로 300만 원을 불입하면서 수수료 500원과 함께 이체되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통장에서 통장끼리 돈을 보내는 거예요.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보내는 건데 A 통장이 보통예금 통장이고 일반 통장, B 통장이 정기 적금을 위해서 이체를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300만 원을 보내고 싶은데 300만 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수료 500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갈 건데 어디로 내보낼 거냐면 정기적금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금. 그러면 정기적금에는 통장에 300만 원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500원만큼이 발생을 해요. 수수료로.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500원만큼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은 실제로 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 거냐면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더한 300만 500원, 300만 500원 이만큼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차변과 대변 금액 일치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0월 17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뭘 산 거죠? 단기매매증권을 구입을 한 거죠. 영원산업의 주식 500주 주당 액면금액 만원을 주당 15,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올 거고요. 차변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금액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500주를 구입을 했고 액면 금액은 우리 회사 주식일 때만 우리가 궁금해 할 거예요. 안 궁금합니다. 어떤 거? 내가 주당 얼마 주고 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500주 곱하기 15,000원으로 계산을 하셔서요. 단기매매증권 750만원 어치를 구입을 한 거고 그래서 통장에서 750만원 어치 나갔을 거예요 라고 분개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17번 문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입니다. 10월 18일 판매용 컴퓨터 포장을 위하여 아르바이트 1명을 일당 10만원에 고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아르바이트생한테 일을 시키고 현금을 지급을 했어요. 자, 아르바이트 개정 과목 배운 적 없어요? 어떤 걸 배웠을까요? 저희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 배웠습니다. 물론 잡급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근로를 제공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는 뭐죠? 오늘 했다가 내일은 출근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죠. 일용직.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같은 말로 일용직으로 단어가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일용직. 이런 단어들은 잡급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간혹가다 한 번씩 등장을 했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같이 풀어보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다 그 기출, 그 기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됐던 문제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변환을 시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건 개정 과목을 한 번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잡급. 이때 당시 문제 출제가 잡급이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 물론 많이 틀렸죠. 처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 나 개정 과목 좀 처음 봐. 이런 개정 과목은요. 저희가 실기 프로그램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비용을 지출을 하긴 했어.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코드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성격이 인건비입니다. 잡급을 한번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에 임시직,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잡급으로 우리가 개정 과목을 사용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풀이를 정답을 맞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개정 과목 좀 생각 안 나시면 시간이 나실 때 이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에 오셔가지고 한번 알맞는 개정 과목을 찾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영업용 차량의 주유하고 주유비 국민카드로 결제했어요. 자, 주유비 계정 과목 뭐죠? 차량 유지비. 대변의 카드 항상 뭐죠? 미지급금 5만 원이고요. 여러분들 국민카드를 거래처 코드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10월 20일. 지난달 사용한 국민카드 이용대금 280만 원이 카드 이용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됐어요. 자, 이거 19번 문제랑 연동되는 문제입니다. 카드 사용할 때 대변에 뭐 생기죠? 미지급금 생겨요. 그럼 이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 쌓아놨던 거 280만 원 차변으로 오고요. 이게 이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보통예금 280만 원입니다. 자, 미지급금에 저희 위에서도 국민카드 걸었죠? 아래에서도 이번 문제에서도 국민카드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1일 판매용 컴퓨터를 상상 컴퓨터에서 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사왔어요. 판매용 컴퓨터니까 뭐 사온 거죠? 상품 사온 거예요. 상품 매입하면서 대금은 보유 중이던 행복마트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 부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왜냐면 먼저 분개를 해볼까요? 할 수 있는 것들 해볼 건데요.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 차변에 저는 상품을 지금 산 상태인데 500만 원어치를 산 상태고 어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외상으로 한 건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은 200만 원이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 외받지 선미에서 외자니까요. 상상 컴퓨터로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음이에요. 어음 둘 중 하나거든요. 뭐 우리가 배운 어음은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원래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 어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선 지급 어음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포인트는 이 부분에 둘게요. 보유 중이던 행복마트의 어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1번은 배서 양도의 문제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상단에다가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유 중이던 행복마트의 어음이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상품을 매출했어요. 상품 매출 300만 원어치를 했는데요. 누구한테 매출한 거냐면 행복마트에 한 거예요. 근데 행복마트가 저한테 뭘 줬냐면 어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외받지 선민잖아요. 받을 어음에는 당연히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는데 행복마트 이렇게 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면 행복마트가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음을 누구한테 준 거야? 상상 컴퓨터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을 어음 이 부분 자체가 어디로 가냐면 대변에 받을 어음 300만 원 내가 누구한테 원래 받아야 되는 거죠? 행복마트한테 받기로 한 행복마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200만 원은 상상 컴퓨터한테 우리가 지급을 할 거고 이 받을 어음 300만 원 행복마트에 있는 거를 상상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번 문제는 배서 양도라고 하는 문제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라서 출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등장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풀 때는 어음에만 밑줄을 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음을 지급했다 해서 지급어음이 아니라 보유 중이던 다른 회사의 어음이야. 여기까지를 싹 다 밑줄을 쳐주셔야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건물에 대한 재산세 20만 원 현금으로 납부를 했고요. 세금을 납부를 한 거거든요. 세금과 공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변의 현금.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거래처 하늘상사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대금 700만 원을 보유 중인 하늘상사에서 발행한 어음과 상계 처리했다. 자, 이 부분도요. 밑줄을 보유 중인 하늘상사에 대해서 발행한 어음과 상계 처리했다. 중요하고 배서 양도긴 양도인데 같은 회사에서 배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보유 중인 하늘상사에 대한 어음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내가 하늘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가지게 되었냐? 상품을 외상으로 상품을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 하늘상사의 어음이 생기는 거예요. 받을 어음이 생겼는데요. 외상으로 매입한 대금의 계정 과목은 뭐냐면 제가 상품을 샀는데 외상으로 산 거예요. 외상 매입금. 그래서 생긴 게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런데 둘 다 거래처가 하늘상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하늘상사한테도 매출을 하고 하늘상사한테 또 상품도 사오고. 그럼 보통 저희가 친구끼리 있을 때 제가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제가 친구한테 뭐 800원을 빌려줬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 800원만큼 퉁퉁 통치자. 그럼 저 200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형태인 것처럼 내가 700만 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걸 어음으로 다시 돌려줄게. 그냥 퉁치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외상 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발생할 당시에 대변에 발생하잖아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700만 원. 대변에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음, 받으러움 있잖아요. 이거 차변에 있었던 거죠?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받으러움. 퉁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네 거 어음이랑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 외상 금액과 우리가 퉁치겠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외받지 선미 모두 다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니까 외상 매입금과 받으러움 모두 다 하늘상사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하늘상사로 걸어주시면 돼요. 자, 어려운 문제긴 했지만 21번과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긴 했지만 기존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4일 빠른 컴퓨터에 외상대금 100만 원을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약속대로 1%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외상대금 빨리 회수해서 1% 할인해주고 나머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통장에 돈을 입금 받았죠? 차변은 보통 예금. 자, 그리고 대변에 외상대금 왜 받았겠어요? 외상 매출금이 있었으니까 받았겠죠. 외상 매출금 이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 코드 외받지 선미는 걸어주셔야 되니까 빠른 컴퓨터로 걸어줄 거고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빨리 주면 할인해 줄게. 1% 할인해 줬어요. 그러면 할인된 금액이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10,000원을 제외한 99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겠죠. 자, 그럼 이런 할인 개념 뭐죠? 매출하면서 할인해 주겠다. 매출 할인입니다. 10,000원만큼 우리가 깎아준 개념입니다.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시월분 영업팀 김만세 대리의 급여가 다음과 같다. 급여는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상여금을 구분하여 분개할 것.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급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상여가
나와 있으면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기 때문에 보통 실무에서도 분리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산회계 문제에서도 저희가 분리해서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급여, 기본급 이게 급여로 분류가 될 거고요. 상여금 이거 상여금으로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 공제액 합계는 이 여러 가지의 다 합계긴 하지만 저희가 모두 다 예수금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통장으로 나갔겠죠. 자,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의 급여는 280만 원이고 상여금만큼은 100만 원이고, 자, 우리가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뗄 거예요. 회사에서 예수금 얼마냐? 공제액 합계액 30만 1,790원. 나머지 통장에서 지급했죠? 보통 예금입니다. 자, 그럼 금액이 얼마냐면 349만 8,210원. 왜냐면 차변과 대변은 항상 금액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의 합계가 얼마냐면 38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30만 1,7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만큼을 보통예금 금액으로 두시면 차변도 380, 대변도 380만 원 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 분계를 하실 수 있어야만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건강보험을 납부했어요. 국민연금은 납부했어요. 그 계정 과목이 왜 그렇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당장 전산회계 2급이 안 나올지도 모르죠. 물론. 기존에 출제는 됐지만 하지만 앞으로 나올 확률도 높고 전산회계 2급 말고 1급을 공부하시겠다. 전산세무 2급도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분계예요. 실무에서도 물론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겠다. 회계 쪽 일을 하겠다. 그러면 매달 하셔야 되는 분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10월 26일 당사 영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900만 원에 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취득세 3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제가 취득세에 동그라미 밑줄 안 쳤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하죠?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기 때문입니다. 자, 차를 구입했어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구입을 했고, 자, 대변에 세금, 이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현금이 30만 원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품 산 게 아니거든요. 차량을 샀기 때문에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카드인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900만 원에 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취득세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하지 않은 건 900만 원 차량에 대한 걸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 9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총 얼마예요? 930만 원인 것처럼 보셔야겠죠. 이 취득세 자체가요. 취득을 할 때 한 번만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량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취득세와 같지 않은 거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자동차세를 내는데요. 자동차세. 이 부분은 세금과 공과입니다. 왜냐하면 차량만 가지고 있으면은 매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하지만 취득세 자체는 한 번만 구입할 때 내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에 포함을 시킨다. 자, 차변의 차량 운반구 930, 대변의 현금 30, 미지급금 900만 원인데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 거셔야죠. 외받지 선미죠. 자, 미지급금은 어디서 구입했어요? 기아자동차에서 구입을 했네요.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기업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할 거.
은행에 가서 나 돈 좀 빌려줘. 돈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럼 돈 얼마 필요해? 4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6개월 뒤에 갚을게. 라고 하고 돈 빌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은행이 그러면 이자 먼저 떼고 나머지만 빌려줄게. 원래는 이자는 사용을 하면 납부를 하는 건데 이자 먼저 내. 이게 선이자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 집중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 내가 4천만 원을 분명 빌리기로 했지만 4천만 원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20만 원 빼고 들어왔거든요. 3,98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실제로 빌리기로 한 이 차입하기로 했다. 단기 차입금이거든요. 왜 단기 차입금이죠? 6개월 뒤에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상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자 20만 원은 은행에서 선이자 뗄 거야. 이자는 뭘로 처리할?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래요. 이자 비용 2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변도 4천, 대변도 4천. 항상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게 분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치하게 분계하지 않으시면 어차피 다 오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나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게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받지 선미 대차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지만 단기 차입금이든 장기 차입금이든 여러분들이 무조건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고요. 단기라는 개념은 지금 6개월이기 때문에 단기로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고 이게 1년 이상이 되면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서 돈 빌린 거예요? 기업은행에서 빌렸네요. 그럼 단기 차입금은 대변의 기업은행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보유 중인 경한전자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250만 원이 배당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지금 배움 상사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주식 말고 경한전자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금을 받은 겁니다. 자,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됐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250만 원이 입금이 됐고요. 자, 대변에 배당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배당금 수익이 발생시킨 거잖아요. 근데 수익 중에서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배당금 수익 있는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일반 점포에 입력하실 때 F2 눌러놓고 배당금만 쳐보면 배당금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셔서 푸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보유 중이던 안전 컴퓨터에 대한 어음이 만기가 돼서 추심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음을 보유하고 있었대요. 이때 분계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어음을 보유하게 되나요?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 그러면 차변에 어음을 보유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만기가 됐기 때문에 받으러 어음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받으러 어음이 갈 거고 이 받으러 어음 거래처는 안전 컴퓨터입니다. 금액은 540만 원. 자, 차변에 만기돼서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됐지만 얼마가 입금이 되었냐면 5,000원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입금이 됐어요. 당연히 은행에서도 수수료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5,000원만큼 가져갔대요. 그럼 당좌예금은 540만 원에서 5,000원 제외한 539만 5천원입니다. 자, 이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그럼 차변의 합계가 540, 대변의 540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계를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판매용 컴퓨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계약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명진빌딩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보증금을 제가 지급을 했어요. 왜? 창고를 빌리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거 빌릴 때도 보증금의 월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금을 지급을 500만 원 했고 왜 지급을 했냐? 보증금.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증금의 개념. 제가 빌리기 위해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어디에 거래처 코드 걸어야죠? 왜 맞지 선미, 대차, 가입류, 임에 보면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임대 보증금도 있고요.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 코드를 명진 빌딩으로 걸어주시면 나중에 나 명진 빌딩에 보증금 있으니까 500만 원 받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0번 문제 특히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임차 보증금의 반대말이 뭔가요? 반대말이 임대 보증금이에요. 임대 보증금은 부채입니다. 얘는 부채. 제가 상대방한테 받은 거라서 나중에 이 만기가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고요.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에요. 내가 미리 주고 나중에 만기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헷갈려 하지 마셔야 해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분계 입력 연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